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곧 포물선 단계 진입 84,000달러까지 조정 후 점진적 상승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테크데브라는 디지털 자산 분석가가 있습니다. 49만 3천 명의 X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비트코인이 과거 급등 전 발현했던 기술적 신호를 현재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약 2년간의 약세장에서 회복한 뒤 2개월 동안 볼린저 밴드 상단 범위를 돌파한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테크데브는 이 차트에서 2016년과 2020년 시장 사이클에서 두 가지 신호가 존재했다라고 하며 이는 BTC가 포물선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에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순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큰 차트로 좀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라인인데요. 이 바닥에서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을 지금 주요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기간으로 보자면 지금 777일 정도, 2015년도에 이 정도가 걸렸고요. 2017년도까지. 그리고 저점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두 번째 패턴에서는 728일 정도가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환점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는 이 순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세 번째 상승장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급격하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향 추세로 이게 변환되는 이 시점입니다. 지금도 이 저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기간을 756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하고 거의 비슷한 기간이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도달하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20만 달러 정도 부근에 지금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테크데브는 이제 로그 변동성 이동평균 수렴 이탈 지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LMACD 지표는 이 자산의 추세, 강도, 모멘텀 변화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고시간 프레임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시간 프레임이라는 건 이제 장기적인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전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던 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3만 달러도 고점이 아니었고 5만 달러도 고점이 아니었고 7만 달러, 9만 달러도 고점이 아니었다. 확장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승 패턴이 이게 이제 고점인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뚫고 올라가는 고점이 나오고 지금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나왔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지금 한 사이클로 계속 상승하는 사이클이 이제 크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차트를 보실 때 그 시간봉이나 분봉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하는 여러 흐름들이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LMACD라는 이 지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고점을 찍었을 때가 지금 0.12였다고 해요. 0.12를 대부분 찍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0.04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0.12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석가의 분석도 살펴볼 건데요. 이 15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지금 라파엘라 리고라는 사람의 이제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하락 목표인 86,000달러에 도달한 후 사상 최고치를 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92,000달러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다시 86,000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이제 9일에서 14일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2개월간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보이면 상승세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락에도 전 바이낸스 CEO 역대 최고가 경신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전 바이낸스 CEO 이 창펑 자오는 비트코인이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1000달러에서 8만 5000달러로 하락하던 시점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 트윗을 저장하라는 발언과 함께 향후 상황을 암시를 했습니다. 이후 3일 만에 비트코인 시장의 급변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역대 최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발언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CG는 이 2024년이 약세장에서 회복되는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강세장은 2025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항상 이렇게 과거 사이클에서도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거친 후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죠. 자, 폼플리아노 비트코인 낙관적 대규모 자본이 가격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낙관적이며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역시 비트코인의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 통화 발행을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첫 번째 비트코인의 좋은 해가 되는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 통화 발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이 M2 화폐 공급이 증가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저렴한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1000달러였을 때 이 많은 대규모 자본풀은 이건 새로운 것이고 너무 작아서 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없으니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트코인이 2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갖게 되면서 잠깐만 이제 돈을 넣을 수 있다. 위험이 줄었다.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장이 작아서 위험하다고 느껴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장이 워낙 커져서 충분히 자본을 넣고도 큰 위험성이 이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퍼블리하는 후 가격이 계속 오르면 더 많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수록 유한 공급 자산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자산 총액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기업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 자기가 세력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사버릴 수 있는 구조로 그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구글과 맞먹을 수 있는 자산 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충분히 많은 자본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2025년 기관 투자 흐름 변화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와이즈의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 2025년 알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끈은 이 규제 명확성과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의 확대로 인해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넘어 다양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포건은 최근 이더리움 ETF가 초기에는 미온적인 자금 유입을 보였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수십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등으로 관심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17만 8천 달러 목표 가능성, 과거 패턴이 주는 상승 신호라는 기사입니다. 뉴스 BTC의 수석연구원 토니 더 불은 이 세레비노는 이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 데이터를 근거로 86% 상승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월간 상단 볼린저 밴드를 재시험한 후에 대규모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조정 오히려 좋아 전문가 진단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라는 기사고요. 이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센티먼트는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비트코인 돌파 신호로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센티먼트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던 트레이더 사이에서 심각한 버드가 확산됐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개인 투자자의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역투자자에게는 희소식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반대로 가라라는 의미죠. 렉트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애널리스트는 이 비트코인의 조정 국면이 한 주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상승세가 시작된 후 7주차부터 9주차까지 2021년에는 6주차와 8주차의 가격 조정 패턴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2017년과 2021년 조정 당시와 비슷한 사이클을 형성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종료인가 건강한 조정인가 블랙록의 매수 행보 주목이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지지선을 8일 동안 유지하다가 시장 변동성으로 이를 돌파를 했는데 이번 이제 조정이 하락 조정이 시장 유동성을 조정하려는 마켓 메이커의 전략적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하락세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핑계가 좀 필요했죠.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터져주길 이제 기대를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이제 비트코인 매수 신호,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신뢰를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에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면서 현재 12만 2,600 BTC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순환 공급량의 약 0.6%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들 펀드에 1억 USDC를 투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드러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록은 계속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부진 속 재도약 가능성 빙 크립토라는 기사인데요.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죠. 비트코인보다 하락세가 더 크게 나오면서 이런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는 이 상위 50개 암호화폐 중 75% 이상이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성과를 낼 때를 말하는데 일시적으로 75% 이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이제 49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우세가 오히려 강화됐죠. 조정세가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조정이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거고, 이 추세가 아마 반전이 될 것으로 다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배율이 62%에서 58.82%로 감소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이 끝나면 어느 정도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암호화폐 탑 9입니다. 2024년도에 가장 이제
상위권에 있었던 9개의 코인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건데요. 페페가 엄청난 수익률이죠. 1700%, 1710%나 나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네요. 민코인으로서 이제 대표 주자죠. 그래서 민코인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2위가 이제 수위예요. 수위도 512.8%나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민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위의 상승률이 가장 독보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 348%, 리플도 296%나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데라, 스텔라, 시바이누, 톤코인, 비트코인 이런 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코인들, 민코인들은 이제 좀 투자의 위험성도 있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실 필요도 있고, 민코인은 여러분들이 진짜 소액으로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거 좀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볼 만한 건 이제 수이나 아니면 리플, 헤데라 뭐 이런 코인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내년도 2025년도에도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미친 암호화폐 이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들을 이런 수장으로 많이 안 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스티븐 미란이라는 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지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이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스티븐 미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경제정책 고문으로 활동한 바도 있었다라고 하고, 이 비트코인 레이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친암호화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규제 완화는 혁신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소가 될 것이고, 암호화폐는 또 다른 경제적 붐을 이끌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이제 긍정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으로 미국 부채 36% 감축 가능. 크립토컨트 CEO인 주기영 대표가 2050년까지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서 이 미국의 부채의 36%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도 몇 번 나왔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미국 재무부가 5년에 걸쳐서 20만 달러의 시작 가격으로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전제로 이 미국 부채가 5%씩 증가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25%씩 상승한다는 가정에 이제 기반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부채를 만회하는 이런 시점을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의 이제 가격 상승 흐름이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리플이나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기업이 이 트럼프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한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각각 100달러를 트럼프 반스 취임식 위원회에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100달러일까요? 100만 달러일까요?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00만 달러 정도 되겠죠? 그리고 리플은 XRP를 통해서 이제 500만 달러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원래 이제 민주당 지지하다가 트럼프가 되니까 이제 갑자기 확 바꿨어요. 기회를 이제 잡기 위해서죠. 암호화폐가 시장이 많이 이제 친암호화폐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정책을 아무래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로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지금 하락이 아직 이제 조정의 마무리가 아직 안 된 느낌이에요. 계속 이제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추세 자체가 이제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고, 일부 확보해 놓으시고, 이제 나중에 조정이 오면 또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RSI도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MACD도 아래 하방으로 계속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이 와줘야지만 이제 마음을 놓고 다시 또 투자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든 뭐 반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뭐 1, 2주 정도는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